뉴저지를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한인 세탁업소들에 대한 타민족 직원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부 뉴저지학군을 대상으로 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해외 젊은이들은 미국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뉴저지를 방문해 당사자 동의 없는 한일 양국 정부 협상에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도 벌써 9주년.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결의안 통과 9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미국 방문 중 뉴저지에 들러 동포 언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최근 있었던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은 당사자 동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받고 법적인 배상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마음이 일심동체입니다. 또 이 할머니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최근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간 외교 문제보단 인권 교육 차원에서 차세대를 교육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만큼의 진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도 그 다음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다. 이게 이제 시민참여센터의 입장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결의안 9주년 기념식은 결의안에 앞장서온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과 시민참여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결의안이 세계 인권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알리는 자리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주정부의 노동착취 근절 의지가 확고합니다. 한인 세탁업소들에 대한 타민족 직원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일업계 사태로 촉발된 뉴욕주 정부의 비즈니스 단속이 세탁업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타민족 직원은 지난 16일 최모 씨와 최 씨가 운영하는 맨해튼 드라이클리닝 업소를 상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의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해당 업소에서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평균 주당 57시간을 일하면서 550에서 590달러의 고정 주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인 운영 드라이클리닝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타민족 직원도 역시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의 근무 수당을 규정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 정부는 2015년 구성한 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뉴욕 주에서 네일과 세탁업 등 한인 주력 업종 1,500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은 업계의 노동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박물관 건립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2에서 11일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과 이에릭 이사장을 비롯 사라김 부이사장, 김도영 수석 부회장 등으로 방문단을 구성하고 한국외교통상위, 문화관광체육부, 재외동포재단, 보훈처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이민사 박물관 지원에 대한 기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 150만 달러 가운데 50만 달러는 한인사회 기금 모금으로 50만 달러는 재외동포재단 등 한국 정부 지원으로 나머지 50만 달러는 뉴욕시 정부의 매칭 펀드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또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재단을 설립하고 10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금 모금 운동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마련될 예정인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2세들에게 1세들의 유산을 물려주고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민사 자료 전시 등을 통해 2세들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타민족에게도 한인 이민사를 홍보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급식 제공업체 폼토니안과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연이어 실시합니다. 공립학교 한식 급식의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일 노던밸리 리저널 올테판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총 8개 공립교에서 한식급식이 시범 제공되고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한식교육이 실시됩니다. 한식 추진위는 지난번 펠팍 등 뉴저지 내 100여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폼토니안과 협의해 이 업체에 근무하는 조리사 대상 한식 조리 교육을 올 가을 학기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폼토니안 조리사들이 한식 요리 교육을 받고 나게 되면 한식급식을 원하는 학군별로 한식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공립학교 급식에 한식이 정식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또 노던밸리 리저널 데머레스트 고교, 펠팍 초고교, 리치필드, 크레스킬, 퍼라무스, 클립사이드 팍 등 매주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식재료 단가 조정과 메뉴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실무 절차만 해결되면 이 학군 급식 메뉴에 한식 포함은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해외 젊은이들은 미국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의무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모두 8,7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7,229명으로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대다수인 15,569명이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국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김 의원은 흑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외국인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 주민소환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로튼더 시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장 가족의 연봉 내역서를 제시하며 주민의 혈세가 지출됐음을 증명했습니다. 로튼더 시장 주민소환위는 19일 로튼더 가족 일가의 연봉 내역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타운 곳곳에 채용된 가족들에게 지출된 연간 예산이 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봉 내역서는 지난해 6월 마이클 폴라타 전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 공개했던 것입니다. 주민소환위는 이어 로튼더 시장이 의혹을 받던 학군 파타임 슈퍼바이저를 현재는 사임한 상태고 아들도 일자리를 옮겨
밝혀 올해 가족연봉 내역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60만 달러에 가까운 혈세가 지출된 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위는 또 로튼더 시장이 주민소환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고 주민소환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튼더 시장은 시장급여 5천 달러, 카운티에서 연간 7만 6천 달러, 슈퍼바이저로 3만 5천 달러 등 연간 총 11만 6천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빌딩국에서 일하는 시장 부인에게 7만 4천 달러, 아들 2명에게도 각각 7만 달러와 12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코스트코가 화장지 판매세 부과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단돈 6달러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명 이상이 그동안 모르고 판매세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18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레오니아에 사는 로버트 아놀드와 제클린 타우필드는 코스트코 웨인점과 해켄색점에서 주법상 면세 대상인 화장지 제품의 판매세 7%가 부과됐다며 16일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화장지는 생필품으로 분류돼 뉴저지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우리가 실제 손해본 금액은 단 6달러지만 10만 명 이상의 고객이 같은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코스트코는 해당 판매세에 이자까지 붙여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매장 두 곳에 불법 판매세 부과에 항의하며 돈을 돌려줄 것을 매장 매니저들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이는 코스트코 측이 고의로 비과세 제품에 세금을 매겨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과 관련 코스트코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어떤 품목에 판매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끔 엉뚱한 실수들이 발생하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추방이민자 800여 명에게 시민권을 발급해 주었는데요.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추방 절차에 놓였거나 이미 추방됐던 858명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것으로 19일 국토안보부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신청자들의 지문 기록이 누락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이민자들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해 시민권을 지원했는데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 기록이 누락되면서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08년 이전 지문 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민심사관이 신청자의 지문 기록을 검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이민자의 출신 국가와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최대 31만 5천여 명의 지문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지 않아 이민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보다 뉴욕시의 연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3배 가까이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브루클린은 가장 비쌌고 맨해튼은 오히려 가장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 따라 개인의 운전 기록에 따라 차이가 많았습니다. 뉴욕시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4,093달러입니다. 뉴욕주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1,516달러인 것에 비하면 2.7배나 높은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양호한 운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30세와 65세 싱글 남성이 토요타 코롤라를 운전한다고 보았을 때 뉴욕주 105개 도시 16개 자동차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입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보로는 브루클린,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보로는 맨해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는 5개 보로 중 가장 보험료가 비싼 보로 3위로 나타났고 보험료 평균은 3,9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의 연평균 보험료 5,305달러는 보험회사에 따라 격차가 컸습니다. 가이코가 1,632달러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은 올스테이트 1,83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보험회사인 USAA의 평균
평균 보험료는 1,935달러로 3위, 에리가 2,891달러, 스테이트팜이 3,331달러로 각각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브롱스는 평균 보험료가 4,028달러로 뉴욕시에서 두 번째로 비싼 곳으로 조사됐고 맨해튼은 3,2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보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균 자동차 보험료 통계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운전 기록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중심 웨스턴길에 양석규 로얄 문화재단 이사장의 이름을 딴 광장이 생겼습니다. LA 한인사회의 역사에 또 한 번의 획을 긋는 오늘 현판식 현장에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장에 노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북서쪽 올림픽 블러바드와 웨스턴길이 만나는 코너에 양석규 스퀘어 표지판이 붙여졌습니다. 얼마 전 LA 시의회가 최근 한인타운 내 로얄 석규양 스퀘어로 지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양석규 로얄재단 이사장은 한인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며 겸양의 목소리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뜻깊은 이날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웨스턴과 올림픽 코너에 로얄 양석규 스퀘어를 달아준 것을 진실로 하느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코리안타운을 위해서, 미국 시민을 위해서, 또한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1969년 미국으로 건너와 한인타운 번영회 초대 이사장과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양석규 이사장은 지난 20년 이상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함께 타운 만들기에 총력을 벌였던 김진영 씨도 버몬트와 올림픽에 그의 이름을 딴 진김 스퀘어가 지난 2014년 9월에 들어선 데 이어 이번엔 버몬트길이 아닌 웨스턴 쪽은 양석규 이사장의 광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양석규 이사장 거리 현판식에는 한인사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류사회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현판식을 축하했습니다. Mr. Yang has done a phenomenal job, but he wants to inspire others to come and do the same thing. So just let me say this, and that's why this street square program is so important to me, is because I want people in this city to know of the contributions that Korean people have made to this great city. 한편 양석규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한인 이름으로 명명된 광장이 LA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한인사회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이젠 사람들과 한 가족인데요. 이처럼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개들은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까요? 주인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의 밥그릇으로 향하는 영리한 개. 먹는 것 앞에서 기다릴 줄도 알고 9, 10, 8. 충성심도 높아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부르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애완동물입니다. She understands stay, come here, water. 그런데 정말 개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걸까? 헝가리의 한 대학 연구진이 개들에게 200여 가지의 말을 들려주고 두뇌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개들도 사람처럼 말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left hemisphere is more involved in processing meaningful words, and we found the right hemisphere, auditory brain region, to respond differently to praising intonation and neutral intonation. 특히 칭찬을 긍정적 어조로 해줄 때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했고, 똑같은 칭찬도 감정 없는 건조한 말투로 해줄 땐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물론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는지를 개도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인의 말투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개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외출한 뒤 돌아온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두 녀석.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자 냅다 뒤돌아 주랭랑을 칩니다. 수긍하거나 혼을 내면 애써 외면하거나 딴청을 부리기도 하고 Girls, who pooped in the kitchen? 옆 친구에게 슬쩍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aussi sont compris et que à force au quotidien le même mot dit de plusieurs tonalités différentes sera compris différemment. 개가 사람의 말과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개 앞에서도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가 19일 지카 여행 제한 조처를 해제했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오전 최초의 지카 감염 창궐 지역인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북쪽 위누드 구역에 지카 확산이 멈췄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와 별도로 임신부와 임신을 고려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불필요하게 여행하지는 말라며 여행 제한 권고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국 퀸즈보로청은 19일 2017부터 페리 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3 페리 터미널은 퀸즈 센터 블러바드 47에서 48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겐츄리팍 이스트리버 강가에 들어섭니다. 최근 이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페리는 이들의 주요 대중교통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루 4천여 명이 롱아일랜드3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22일에서 25일까지 비영리 단체 포트리 업무지구 연합이 주최하는 포트리 첫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됩니다. 감미옥, 고려그릴, 명동 누들하우스, 풍림과 사리골 등 한식당을 비롯 아쿠아리우스, 티스, 윌크래페, 쿠바 음식점 바바로스 등이 참여해 저렴한 비용으로 정식 메뉴를 선보입니다. 특별 정식 메뉴가 15에서 25달러 선입니다. 레스토랑 위크 동안 혼잡이 예상되므로 예약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한인 여성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뉴욕 가정상담소 산하 무지개의 집이 후원금 마련을 위한 일일 밥집 행사를 엽니다. 22일 맨해튼 한식당 미스코리아에서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3시에 플로싱 함지밥과 산수갑산2 병천순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점심 식사 티켓 25달러에서 12달러는 가정폭력 피해 한인 여성과 무지개의 집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으며 한낮의 햇살은 뜨겁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예년 기온보다는 다소 높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